네. 지금 뭐 대주주 악재가 좀 몇 개 터졌어요. 지금 대주주 요건 이 세제 개편 관련해서 이 증시를 계속 좀 억누르다가 네. 또 원전 관련한 또 노이즈가 발생이 됐죠. 주도주였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어려워졌는데 지금 시장 한번 총평을 해주시죠. 지금 그래도 올해 기대도 크고 네. 시장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높여왔는데 지금 나오는 일련의 행태를 보게 되면 실망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꼭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피를 봐야 또 분위기가 바뀌는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솔직히 욕이 나오지만 참겠습니다. 고품격 815를 위해서 참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시장 분위기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우리만 관세에 영향받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 네. 증시 오늘 물론 일본 개인들의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는 합니다만은 네.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해왔죠. 일본 지수 한번 볼까요? 네. 월봉 보게 되면요, 최근 들어서 나왔던 4만선 니케이 지수가 다 돌파했습니다. 그 위쪽으로 가 있습니다. 이거 뭐 30년 만에 최고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물론 얘기는 일본 증시의 가장 큰 핵심은 요즘 요 정도부터 월봉인데 이게 네. 들어올 때 달러 캐리라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즉 앞으로 쌀 달러를 통해서 일본 주식을 매수하는 이런 헤지펀드들의 동향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거기서 찝은 자산들이 일본 증시, 거기다가 대만, 호주를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한국 빠졌네요. 네. 예, 왜 그들은 한국을 뺐을까요? 네, 일단 이제 정책의 신뢰성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또 하나 중국을 볼까요? 중국도 상해종합 증시입니다. 물론 홍콩을 본다고 하더라도 뭐 홍콩은 정고점 못 갔잖아 이렇게 하게 되면 할 말이 없고요. 네. 근데 요즘 중국 쪽에서는 여러 가지 어떻게 구조조정을 통해서 앞으로 나가보자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한 3,700선. 지난 2020년도 코로나 때 나왔던 그 유동성 장세에 대한 고점들을 이제 막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동성보다 구조조정이 더 앞선다. 이거를 얘기하는 측면들로 보게 되면 중국이 말해주는 의미가 있겠죠. 네. 그러고 봤을 때 그걸 더 환호하고 있다. 분위기 좋습니다, 지금. 그런데 한국은 지금 딱 보게 되면 고점에서 딱 그거 같아요. 지금 자리에서는 여기 갭 나온 자리 있죠. 여기 그렇죠. 앞에 3,250 못 갑니다. 그러면 밑에 나왔던 여기 또 테스트 할까요? 이게 여기 또 갭이 나와 있어요. 그럼 그 자리가 3,150.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밑으로 오늘 종가상으로는 3,151로 해서 1포인트 올려줬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해야 될지. 아무튼 요 갭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아직 정체 없이 갈 곳 없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체크할 게, 그러면 시장에 돈이 없느냐? 예탁금만 볼까요? 예탁금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어제자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거의 69조 대 69조 7천억까지 들어옵니다. 네. 70조 근접까지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거래량 보세요. 안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네. 투자자들의 그 심리가 확 올라왔던 게 일단 뭐 대통령부터 5천 시대 얘기했고 여당에서도 5천 뭐 포스크팀 만들고 태스크포스 팀. 네. 뭐 이러면서 뭔가 분위기가 이번에는 뭔가 이번 우리 한국장이 바뀌겠구나. 진짜 부동산으로 쏠리는 돈이 증시로 오겠구나에 대한 기대치들이 정말 높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기본 아무리 못해도 4천은 그래도 갈 거야라는 이러한 심리가 바탕이 돼서 이 강세장이 연출이 됐는데 네.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싹 사그러진 것 같아요. 사그러질 수밖에 없죠. 원래 외국인들도 그렇고 가장 중요하게 외사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말이 바뀌기 시작하면서부터 한국은 관심이 없다라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시티 그랬죠. 네. 골드만삭스 그랬죠. 모건 스탠리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나오기 시작하는 게 그들의 지금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책은 일관되게 하나로 계속 밀어붙여야 그 다음에 신뢰가 쌓이는 건데, 특히 금융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마저도 그렇게 해주지 못한다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누가 힘내서 하겠습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지금 지난번 3316, 지난번 고점 비슷하게도 가지도 못하고 문의도 만지지도 못하고 내려왔던 얘기는 그만큼 동력들이 사라졌다고 보는 상황들인데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 특히 8월 중반 전후로 해서 그리고 또 이제 또 당청 이제 입장을 정리를 해서 이제 9월 초 가게 되면 국무회의 거쳐서 이제 입법 예고 들어가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그 사이면은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는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시장이 원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쨌든 올라온 거 그게 네. 올라왔다기보다 사실 정상화됐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그 정부의 여러 그 계엄이라든가 여러 가지 악재들, 국가적인 악재들 때문에 눌렸던 것들의 어떤 정상화로 네. 보시는 시각들도 있던데 네. 어쨌든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올라온 상황에서 여기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이 되면서 이게 그나마 횡보하면 괜찮은데 네. 여기서 급락장으로 또 돌변하는 거 아니냐. 네. 우리 다시 3천 깨고 아래로 가는 거 아니냐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염두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락장이라기보다 한번 실망을 맞물리면서 약간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렇게 되게 되면서 나오는 변화 같은 경우는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정도로 봤었을 때 지수로 보게 되면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3,050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 3,150이 만약에 그러니까 지지권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3150 여기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나왔던 여기서 바로 돌렸던 모습들, 이때 미국 시장은 돌아서 벌써 신고가가 냈는데 저희는 못 갔지 않습니까? 그때 나왔던 게 3,100 초반입니다. 3,110선 여기가 2차 지지권, 마지막으로 3,050 여기인데 이 정도 라인 정도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하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해외 시장이 큰 변화가 없는데 저희 혼자서 3,050선 만약에 여기 테스트가 들어오고 이탈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저는 지금은 일단 분위기 이러다 보니까 현금을 좀 갖고 있다가 여기서부터는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얘기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쪽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질질 끌고 나가게 되면은 저희 심리는 더 안 좋아집니다. 그런 쪽에서 매물을 불러일으키고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그러면 그건 또 염두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이게 한국이 그러니까 이번 실적 시즌을 통해서 바라본 것도 뭐가 잘못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섹터들 지금까지 강했던 섹터들 이유는 다 있었고, 근데 좀 주가가 미리 선반영돼서 움직였던 것들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결국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과정에서 센티가 갑자기 안 좋아진다 그러면 하면서 우르르 한번 무너지는 과정들. 네. 그건 한번 한국 증시의 특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걸 가지고 한국 시장 끝났어라고 하는 것보다 거기서부터는 혹시나 좀 약간 좀 정리했던 자금을 그때는 좀 한번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솔직히 요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요거 한번 나올 때 그 8월 초에 저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온 게 그거지 않습니까? 예, 대주주 양도세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미국도 한번 무너지다 보니까 급하게 이틀 동안 하락했던 거, 요때 보니까 분위기가 대충 감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지금까지는 제가 한국 쪽만 계속 불러일으켰거든요. 한국 계속 매매해야 된다라고 하다가 죄송하지만 포지션을 좀 바꿨습니다. 이러다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한국을 한 60, 미국을 한 40 정도까지 가는 게, 아니면 대체 자산 쪽으로, 아니면 대표님 이제 좀 거의 이제 거부의 반열로 만들어진 가상화폐 그런 가상화폐 한 35,000원어치 있습니다. 어우 축하드립니다. 1,000원에 사신 거 아니에요? 1,000원에? 예전에 하고 남은 거 네. 그 리플이 예. 한 4,000원인가 3,000원인가 있었는데 잔고가 우와, 그게 몇 배나 올라가지고 네. 거의 한 8배, 9배 올랐더라고요. 야,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좀 한국에 대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이게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부분들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 훼손이 되게 되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정부가 그래서 우리 다시 예전 원원으로 복귀 50억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그러면 안심하고 또 그냥 막 예전처럼 플레이가 돌아갈 수 있을까? 차라리 그러면 이럴 때는 추가로 그러면 그동안 못했던 거 이제 계속 또 박차를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상법 개정 2차 가기 시작하고, 거기서 지금까지 못했던 거 지금 이번에 배당 세제 관련된 쪽들 장난하십니까? 무슨 조건이 그렇게 많아요. 모든 정책들은 그냥 단순하고 심플하게 가야 됩니다. 그런 쪽에서 무슨 뭐 배당 성향 체크하고 뭐 체크하고 가면 다 걸러지는데 삼성전자 갖고 있으면 해당이 안 돼요. 그런 그렇죠. 쪽이 그게 무슨 배당 세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깔끔하게 해주고 이런 쪽으로 가서 다시, 근데 그게 신뢰 잃어버린 게 얼만데요. 그렇죠. 그걸 다시 회복하려면 네. 참 저도 안타까워요. 네. 그 신뢰가 있었을 때 이제까지 다들 어려워도 네. 조금만 빠져도 저가 매수 해야지라는 이게 들어왔었는데 네. 지금은 그 자신감들을 잃어서 이젠 장이 후반에 강세장의 특징이었잖아요. 다시 말아 올리는 거. 네. 이게 좀 사라졌다는 게 참 아쉬워요. 그래서 그냥 예전에 한국 증시로 돌아온 것 같아요. 한국 증시는 보통 저희가 9개월 매매하고 3개월 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그때 거의 매매하고 추석 들어가고 이제 끝낸다. 그리고 그때 저기 호주로 가서 그런 때 가서 즐긴다라고 보게 되면 지금은 그런 류의 흐름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하반기는 그렇게 썩 또 이제 그런 쪽들인데 또 모르죠. 또 그것도 하나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국내 쪽과 다른 이제 해외 쪽들인데 관세 얘기입니다. 네. 관세 얘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8월 말에서 9월 초 가게 되면은 지난번에 법원에서 이 관세에 대해서 행정부가 너무 직권 남용했다라고 하면서 1차에서는 행정부에 대해서 관세 못하게 하는 쪽으로 갔지만 가처분 소송으로 인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2차는 서면 조사로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좀 빨리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네. 2차 때는 이제 대법원 가기 전에 2차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생각보다 지금 약간 관세 부과에 대해서 정당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도를 걸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는 또 대법원 가기 전에는 아마 이게 중지로 나올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때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지금까지 받았던 관세도 또 돌려줘야 돼요. 환급까지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게 되면 이때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관세 때문에 이런 결정이 만약에 9월 초까지 나왔을 때 그러면 미국 행정부는 조금 당혹스럽지만 당했던 국가들 입장 쪽에서는 오히려 호재로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이것도 변동성을 또 키울 수 있는 요인들. 네. 이거는 국내 쪽에서는 그나마 그동안 많이 빠졌던 것들 뭐 자동차부터 뭐 철강 뭐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또 바뀌나 이런 쪽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좀 대외적인 변수도 그렇죠. 이런 것들 많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뭐 미국 그만큼 경제가 뭐 어렵다는 얘기겠지만 너무 자국 이기주의로 세계를 몰아붙여서 심했어요. 네. 근데 예.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러저러한 이 환경 때문에 주가가 더 밀렸을 때 네. 그리고 지금 주도주들이 전부 꺾이고 있잖아요. 사실 네. 지주사도 보니까 고점 대비 한 30% 빠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들도 보통 그 정도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다시 어떤 뭐 정부의 조치가 됐든 아니면 시장의 투심이 살아난 어떤 이유가 생겨서 반등장이 왔을 때 네. 어떠한 섹터나 종목들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이제 그게 가장 큰 고민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그동안 얘기했던 조방원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HD 현대그룹 쪽에서 만약에 현대중공업 본다. 오늘 좀 이렇게 빠졌죠? 네. 이쪽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방산, 원자력 뭐 다 개별적인 이유는 있습니다. 원자력은 뭐 이번에 이명 계약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 나오는 모습들이고 방산은 러우 전쟁이 이제 끝난다. 그다음에 그 모멘텀 없다. 조선 같은 경우는 오늘 보니까 기재부에서 또 조선 관련된 마스카 관련된 협력 기금에 대해서 승인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네요. 네. 왜 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다 하나씩 뭔가 이유는 있어요. 네. 조정의 빌미인데 솔직히 강세장이라고 하게 되면 이번 내용들 쭉 보고 큰 영향 안 받습니다. 지난번에 그렇죠. 러우 전쟁 휴전된다 뭐 그런 기미가 계속 있었지만 방산주 그냥 꿋꿋하게 올라왔었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이런 변화가 나온다는 얘기는 하반기라서 그렇습니다. 많이 오른 섹터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선주도 지금 저희가 대표님하고 막 방송했을 때 저희 삼성중공업 저희 이거 사이클 이제 턴했다라고 하면서 그때 말씀드렸던 7,500원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2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2만 원대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때 혹시나 저희 8.15 가족 분께서 거기다 이제 큰 금액을 사셨다. 지금 대주주 양도세 들어갈 겁니다. 그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다 이런 모습들이죠. 나 잘못하게 되면 들어갈 수 있는데라고 하다 보니까 미리 정부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물량 좀 빼 이런 쪽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온 변화 또 전력기기도 그래요. 이것도 솔직히 이번에 관세 관련된 쪽에서 전력기기 때 영향 거의 안 받습니다. 해봐야 관세에 미치는 영향 작은 3%포인트 정도 관세율 올라가는 건데 그거 다 전가시키면 돼요. 왜냐면 지금 그들이 다 필요한 거다 보니까 이런 쪽들로 나오게 되면 다 이유는 있는데 그렇게 심각한 크리티컬한 문제냐? 아니거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이쪽들이 제가 보기엔 가격 메리트가 나온다. 또 올라올 것 같아요. 이쪽들을 보는 게 맞고 물론 여기다가 새롭게 뭐 2차 전지 얘기 나온 것도 있고 거기다 또 지금 이번에 화장품 같은 경우도 그래요. 좀 억울하게 많이 빠졌거든요. 네. 화장품 미미용 쪽들. 뭐 실적은 잘 나왔는데 눈높이가 높다 보니까 빠졌던 것들. 이것도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로 지금 가격 메리트가 나온다 그러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